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이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구례군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다시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케이블카가 북설악 성인대, 대한민국에서 9번째로 높은 가리왕산, 포천 명성산, 제주도 우도 등 무려 20곳이 넘는 곳에서 케이블카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왜 이리 많은 곳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하는지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1982년 사업 추진을 시작한 이래로 무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왔습니다. 2010년 이후 역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11년에는 대청봉에는 안 된다고 해서 반려, 2012년에는 변경한 위치인 관모능선에서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거주하고 있어 반려, 2015년 다시 오색 끝청 구간으로 신청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결국 환경부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며 재추진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후 오색 케이블카가 최근 당선된 대통령과 강원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만큼 급물살을 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도 케이블카 논의에서 제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경남 산청과 함양, 전북 남원, 전남 구리에서는 수차례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 번에 걸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 환경부에서는 검토는 4개 지자체의 단일화된 노선이어야 된다며 부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4개 지자체가 논의해서 하나의 통일된 계획안을 가져오란 뜻이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구례군에서는 다시 한번 온천관광단지에서 성삼재, 노구단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6월 초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진 중인 케이블카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가 지난 4월 22일 개장하였고요. 화천 백암산에는 평화의 댐과 북측 금강산댐을 전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포천 산정호수에서 억새군락지까지 이어지는 명성산 케이블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10개 산 중 유일하게 국립공원이 아닌 가리왕산은 한시적 운영 승인을 받아 케이블카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울산바위가 훤히 전망되어 많은 등산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북설악 혹은 금강산의 성인대의 고성 울산바위 케이블카를 위한 업무 협약을 2022년 4월에 맺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도까지 이어지는 해상 케이블카도 신청서가 제출되었고요. 담양 추월산 케이블카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최근 환경 등급 조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구 팔공산, 대전 보문산, 광주 무등산, 울주 신불산 등의 광역지자체장 혹은 지자체장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 무등산은 선거철이면 케이블카 이야기가 한 번씩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할까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케이블카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가 해당 지자체에 관광객을 끌어모을 것이며 관광객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치인들은 표에 급급하여 정당을 가리지 않고 케이블카 추진을 공약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케이블카가 진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케이블카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환경보호 때문입니다. 케이블카는 산 위에 설치되는 만큼 환경에 피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분별한 승인을 할 수 없으며 최대한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허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이익과 반발하게 되어 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하나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하기보다는 다수가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전문가나 당사자가 아니며 등산을 좋아하는 일개 개인일 뿐이지만 제가 지난 이틀 동안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생각하게 된 제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이블카가 환경에 안 좋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등산 역시도 자연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훼손되는지 그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케이블카의 자연 훼손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국립공원에 위치한 덕유산, 내장산, 설악산 케이블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곳의 케이블카는 각각 1990년, 1980년, 1971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과거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던 시절 무분별한 개발의 흔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국립공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탐방객 수, 샛길, 쓰레기 발생량 등 이용 정도를 통해 탐방로우 이용 압력 지수를 조사하였는데요. 그중 1위는 덕유산 향적봉 구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덕유산을 방문해보면 설천봉 정상은 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휑한 모습이지만 향적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크게 자연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북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리조트 조성 과정에서 주목 253그루와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 113그루를 이식하였지만 구상나무는 5년 만에 전체가 고사하였으며 주목도 절반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주목 절반 역시도 영양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덕유산은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스키슬로프 등 광범위한 훼손이 이루어졌지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케이블카가 오히려 등산객을 줄여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겨울철 덕유산 향적봉을 가보시면 다른 겨울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에서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사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도로와 자동차, 철길과 기차 등과 같은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서 친환경적인 것이지 등산로보다 친환경적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소개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입니다. 소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보다는 보전이 더욱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가치 때문에 비법정 탐방로로 지정되어 못 가는 곳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에 꼭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스위스와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2,480개의 케이블카로 1조 6천억 원의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케이블카는 불과 661개이며 이 중 순수 관광용은 450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던 시절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고요. 2000년대 이후 스위스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 설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국립공원 내 27개의 케이블카와 33개의 산악열차가 있지만 1970년 주부산 가쿠 국립공원에 시노타가 로프웨이를 설치된 이후 더 이상 케이블카를 신축하지 않고 있어 잘못된 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케이블카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다른 곳들도 우후죽순처럼 추진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이야 설악산, 지리산 두 곳이지만 이곳에 승인이 된다면 소백산, 월출산, 월악산, 주황산 등 전국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국립공원에서의 케이블카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이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몇몇 케이블카는 지역사회에 굉장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나 통영과 여수의 케이블카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케이블카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여수의 케이블카는 비교적 환경 훼손이 적은 해상 케이블카일 뿐더러 이외의 산악형 케이블카를 살펴보면 그리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비록 최근 자료를 찾지는 못했지만 2013년 기준으로 큰 폭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곳은 설악산 권금성, 통영 미륵산, 서울 남산 세 곳뿐이며 다른 곳들은 1년의 영업이익이 3억 5천만 원 이하로 수백억에 달하는 개발 비용을 고려할 때 그리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이라면 두륜산이나 천왕산, 내장산 등 케이블카가 위치해 있지만 그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설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영상 초입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재 셀 수 없이 많은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어 이들이 하나씩 개통할수록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추진하는 케이블카들이 경제성이 있을까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블카 이슈에 대해 제가 알아본 내용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케이블카로 관광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존을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환경에 영향이 적고 풍경이 좋은 곳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개발 중인 곳들도 부풀려진 수익성을 제출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 표에 급급한 정치인들의 공약 남발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꼭 케이블카 이슈만 아니라 정당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의견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개 등산 애호가인 저의 의견일 뿐이고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며 제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다른 의견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